네, 여러분 우리 207페이지 계속해서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이론 정리들에서 뭐 기본적인 세무조정, 감가상각비의 기본적인 세무조정 구조, 뭐 이론, 기초 이론 했고 바로 앞에 이론 정리 2에서는 우리 그 즉시상각 의제랑 우리 그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요거를 위해서 앞에 이론을 다져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이론 정리들은 당연히 이제 그 배경 지식으로서 꼭 필요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시부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 배경 지식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요 B죠? 북. 자, 요거를 적는데 일단 여러분 1번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비용 계상되어 있는 게 뭐 얼마가 있다라고 주어질 거예요. 뭐 500원이 있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 항목들이 나올 건데 자, 또 손익계산서에 혹은 뭐 손익계산서 아니 비용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잉여금을 감소로 처리했더라도 뭐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다. 우리 방금 했잖아. 그지? 만약에 뭐 비용으로 처리했다. 손익계산서상에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무조정할 거 없어. 뭐 송금산이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금액만을 여기에다가 150원 더해주면 돼요. 만약에 어떻게?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한 걸로 돌려놓고 일단 전액 송금 산입해서 감가상각 시부인을 지금 받을 자격으로 만들어 둔 다음에 시부인을 이렇게 넘어온다고 했지. 만약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으면 송금 산입, 뭐 이익잉여금, 즉 정기 오류 수정 손실 둘 중에 하나 적고 뭐 150원 기타라고 적고 나서 여기 적으면 된다고요. 됐지? 결과적으로는 감가상각비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알겠지? 단기 올해의 감가상각비 금액에 더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 됐죠? 그리고 막 여러분 만약에 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있으면 그 손상차손도 감가상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뭐 요거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혹시 나오면 손상차손이라는 항목이 나오면 아 오류 수정 손실하고 똑같이 그냥 처리하는구나. 단기 감가상각비처럼 보면 되는구나. 단기 감가상각비에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3번은 뭐예요? 그죠? 단기에 일어난 즉시상각의제야. 즉시상각의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 그 중에서 올해 만약에 뭐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 말했듯이 일단 말로 먼저 할게요. 뭐 건물이라고 하면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더해주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에게도 더해주고 또 중요한 거 뭐? 단기 감가상각비에도 더해줘야 된다고 했지? 됐죠? 그러니까 그때 단기 즉시상각 의제가 단기에 일어났다면 단기 감가상각비에 이렇게 예를 들면 요게 뭐 100원이라고 하면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명목상 500원, 명목상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그 자체 500원, 정기 오류 수정 손실 150원, 단기의 즉시상각의제 100원 이렇게 해서 결국 750원이 감가상각 시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즉시상각의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아까 즉시상각의제 205페이지 보시면은 요렇게 처리됩니다. 1번 효과는 1번 취득가액 늘어나죠. 2번 감가상각 누계액도 늘어나겠죠. 3번 감가상각비도 늘어나죠. 확인했죠. 그런데 봐봐요. 요거를 올해 했다는 거예요. 단기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에 했다는 거는 1번, 2번, 3번 효과가 전부 다 올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요 3번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만큼을 더해준 거라고 거기. 이해되세요? 그죠? 더해줬는데 여러분 만약에 재작년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해봐. 있을 수 있죠? 작년에 만약에 즉시상각 의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작년에 있었던 즉시상각 의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숫자를 본다면은 뭐 작년에 비용 처리 100원 자본적 지출을 하고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렇게 했겠지.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뭐하고 뭐죠? 올해 우리 감가상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취득가액이랑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되잖아. 올해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건물가액이랑 감가상각 누계액에 영향을 끼쳤겠지. 뭐는 작년 이전에 있었던 즉시상각 의제들은 올해 감가상각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는 여기 건물이랑 감가상각 누계액에만 영향을 끼쳐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건물 취득가액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작년 이전에 있던 거는, 작년이랑 그 전에 있던 거는 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즉시상각의제가 단기에 올해 일어났다면은 여기 3번 감가상각비 부분이 뭐다? 아까 뭐 여기 본 것처럼 여기에 단기 즉시상각의제라면 당연히 단기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끼치죠. 더해줘야 되잖아. 하지만 작년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즉시상각의제들은 이미 감가상각비는 지나간 일이야. 그죠? 이미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즉시상각의제가 올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거다. 올해 단기의 즉시상각의제다 그러면은 요 세 개 다 문제에 영향을 끼쳐요. 다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 그리고 올해의 감가상각비 금액이 더해줘야 된다. 요 세 개 영향을 끼쳐. 근데 작년에 있었던 즉시상각의제, 뭐 작년이든 그 더 전이든 정기와 그 이전이라고 표현할게요. 단기가 아닌 거야. 단기 전. 그때 일어난 즉시상각의제 자료가 주어진다면은 어디하고 어디에 영향을 끼치겠지? 감가상각비는 작년에 감가상각비였던 거야.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건물과 감가상각 누계액, 즉 건물의 취득가액 잔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잔액, 이 두 개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 이따가 여러분 예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당연히 이 말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당연히,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뒀다가 뭐 맞는 말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문제화돼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안 와닿는다 하실 텐데, 요거를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숫자화 됐네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정리한 거예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론 정리 이렇게 다 됐죠. 이제서야 뭘 알 수 있다. 우리는 T, 세법상 그러니까 한도액,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각 범위액, 상각을 할 수 있는 범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범위를 알아보자. 그게 상각 범위액이죠. 세법 한도액입니다. 자, 여러분 정액법인 경우와 정률법인 경우 두 개가 있고 둘 다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률법까지 알아야 되는데, 정률법은 정액법에서부터 출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액법부터 천천히 잘 들어두세요. 자, 정액법의 경우 여러분 우리 회계상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전에 처음 이론 정리 앞쪽에 보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에서 만약에 100원이다. 잔존가액.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 10원이 남을 것 같다. 추정 잔존가액. 그러면은 이 감가상각 대상이 90원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올해 한 해 감가상각비는 18원이다. 이게 우리가 회계에서 했던 기본적인 거죠. 요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세요.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 세법상 금액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여러분 여기 세법상 취득가액. 올해 말 기준의 취득가액이야. 여러분 회계도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있다면 취득가액이 바뀌겠죠? 토지, 예를 들면 토지는 감가상각이 아니니까 빼고, 뭐 기계장치를 뭐 10억에 샀어. 근데 중간에 이 기계장치 뭐 중요한 성능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억 정도를 자본적 지출을 했대. 그럼 취득가액이 12억이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요 취득가액을 할 때는 단기 말, 올해 말 시점으로 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 취득가액에서 뭘 빼요? 잔존가액을 빼. 잔존가치.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했죠? 대전제 잔존가액은 0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죠? 거기다 상각률은 주어집니다. 뭐 5년이면 5분의 1 곱하면 돼. 결과적으로 이게 핵심이 되죠. 뭐가?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액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아. 여러분 우리 문제에 주어진다고.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상에 단기말 취득가액이 얼마다라고 주어져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1,000원이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문제. 여러분 근데 조정을 해줘야 돼. 지금 이거는 장부상 취득가액이잖아. 근데 여러분 두 개를 더 해줘야 돼. 뭐? 여러분 정기까지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막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까지 매년 즉시상각의제가 있었다고 해봐요. 올해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올해는
말아 생각하지 말고 작년, 재작년 막 쌓여있대 즉시상각의제가. 여러분 즉시상각의제는 잘 봐요. 여기 문제 아까 봤죠? 205페이지. 즉시상각의제라는 건 어떤 효과가 있었지? 1번 효과 장부상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죠? 확인하죠? 건물 100원 이렇게 1번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매년 있었다고 하면 취득원가는 그 있었던 만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결과적으로 207페이지 아래 정기까지 누적된 즉시상각의제를 다 더해야 돼. 뭐 예를 들어 작년에 100원, 재작년에 100원 하면은 100원 더하기 또 100원. 그리고 또 올해 즉시상각의제도 당연히 취득가액에 영향을 끼치죠. 요것도 더해줘야 돼. 올해는 70원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세법상 취득가액은 1270원이 된다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다가 5분의 1 곱하면 돼. 잔존가액은 0이니까 빼나 마나니까. 세법상 취득가액에다가 그냥 상각률을 곱하면 돼. 다만 주의할 점은 제가 방금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거. BS상 취득가액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즉시상각의제라는 표현이 있다면은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눕시다. 어차피 뭐 합쳐도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단기 즉시상각의제는 좀 따로 생각해 주는 게 좋거든. 우리가 아까 전에도 세법상 올해 세법상 여기 위에서 올해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단기 즉시상각의제는 따로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밑에 한번 더 따로 적어 주자는 거야. 그죠? 그게 따로 적어 주자. 단기 즉시상각의제도 당연히 취득가액에 영향을 끼치잖아. 전기든 전전기든 올해든 즉시상각의제는 취득가액에 영향을 끼치고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BS 계정 자체를 건드리는 거니까 계속 누적해서 더해줘야 된다. 됐죠? 오케이 쉬워.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액법 끝이야. 회계상 장부에 있는 취득가액 갖고 오고 거기다가 즉시상각의제들을 다 더해. 그게 바로 여러분 단기말 세법상 취득가액이에요. 됐죠? 그 금액에다가 5분의 1 이렇게 곱하면 그게 바로 정액법상 세법상 인정하는 정액법의 한도야. 상각 범위액이라고. 쉬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정률법을 갈 수 있어. 정률법을 같이 추론해서 쫓아올 수 있어요. 정률법의 경우 여러분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제가 강의 쭉 하고 있는 것 중에 결국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우리는 정률법을 기계장치의 정률법 했을 때 상각 범위액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한도액을. 물론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감가상각 금액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비율가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 이미 할 수 있잖아. 앞에서 했잖아. 페이지에서. 자, CVN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 비가 얼마인지를 찾았어. 우리는 이제 한도를 계산하는데 이 정률법 한도가 하이라이트라고. 정액법을 할 줄 알아야지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X1년, X2년 매해 시간이 흘러가죠. 그 해 초, 그걸 기초라고 합니다. 그 해의 1월 1일 시점이야. 그게. 그 해의 1월 1일을 기초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 세법상 미상각 잔액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감가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란 뜻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제가 회계 강의를 제 걸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장부 금액을 매우 강조하잖아요. 그죠?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현재 가치와 함께 장부 금액 개념이 우리 회계 실무를 푸는데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장부 금액이 뭐죠, 여러분? 그 특정 시점에 뺄 거를 다 빼고 남아있는 순액이라고 말씀드리지. 그 장부 금액은 예를 들면 유형자산이면 뭐 100원 주고 샀어.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 20원 있어. 차감하고 예를 들면 뭐 손상차손 또 누계액, 손누. 손상차손 누계액이 15원이 있어.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 국고보조금이 뭐 이연수익, 독립적인 부채로 보지 않고 자산에 차감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대요. 자산차감법으로 하기로 했대. 그럼 여기도 국고보조금이라고 차감한 형식으로 30원. 이렇게 하고 나면 뺄 걸 다 빼면 얼마예요? 100원에서 50원, 65원 빼고 나면 35원이죠. 자, 이게 예를 들면 X2년 12월 31일에 BS상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요 35원이 장부 금액이죠. 요 유형자산 100원은 원래 취득원가야. 취득원가는 100원인데 거기서 뺄 거를 다 뺀다는 거야. 차감하는 형식들 다 빠져. 감가상각 누계, 손상차손 누계액, 국고보조금 지금 다 빼서 남아있는 순수한 그 시점. 언제? 시점 개념. 특정 시점의 순수하게 남아있는 그 자산의 가액이라는 뜻이라고. 장부에 남아있는 가액, 순수하게 남아있는 가액. 뺄 걸 다 뺐다는 뜻이야. 35원. 이게 바로 장부 금액이죠. 됐죠? 장부 금액 개념 다 잠깐 리마인드를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 우리가 밑에 빈 페이지 여백에다가 우리 잠깐 필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 쉬운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회계입니다. 회계에서 우리 회계 원리 때 정률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취득가액은 100원이다. 그리고 상각률은 0.2, 20%다라고 가정할게요. 일단 20%다. 그리고 이게 뭐 잔존 가치는 몰라도 되지만 잔존 가치는 10원이다라고 해. 자, 여러분 이때 정률법이잖아요. 여러분 정률법과 정액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고 그러면 상각률을 0.2라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계산기를 지금 멀리 있어가지고 계산하기 복잡할까봐 그랬는데 0.4라고 일단 할게요. 0.4 러프하게 0.4로 잡고 정액법은 여러분 뭐다? 취득가액 100원 잔존가액 10원이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다. 뭐 여기도 5년이다라고 해요. 5년 N은 5년. 자 여기서 여러분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니고 요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정액법은 결과적으로 취득가액 100원에서 잔존가액 10원을 빼 거기다가 그걸 5분의 1로 나눠 먹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잔존가액을 이렇게 빼주는 개념이야. 알아야 돼. 뭐 세법에서는 이 빼주는 게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취득가액 자체를 5분의 1 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정액법은 잔존가치를 이렇게 빼고 나머지를 나눠 먹는 거라고 감가상각비로 나눠서 먹는 거라고 비용으로. 근데 여러분 정률법은 달라. 정률법은 이 잔존가치라는 게 이 상각률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살짝 반영돼 있다고 이렇게 반영.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대로 X1년도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했어? 요 잔존가치 10원을 우리가 식에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요 취득가액 X1년 초 장부금액이지 이게 바로. X1년 초 취득하는 시점에는 그 취득가액 그 자체가 장부금액이잖아. 왜? 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취득하는 시점에는. 그죠? 장부에 취득가액 그 자체로 적혀 있다는 말이야. 이 취득가액에다가 뭘 곱해요? 상각률 0.4를 곱해.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40원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X2년 초에 장부금액이 얼마가 돼요? 칸이 너무 적다. 잠깐만요. 자, X2년 초의 장부금액에다가 또 0.4를 곱한 게 X2년도 감가상각비예요. 잠깐 요 말 계속 해볼게요. X3년도 DEP는 뭐다? X3년 초의 장부금액에다가 0.4를 곱한 게 감가상각비예요. X3년도의. 여기 빨간 여기 지금 여기 박스 요 박스 구해볼게요. X2년 초 장부금액 어떻게 구했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되죠. 그게 바로 X2년 초의 장부금액이고 그게 바로 뭐다? X2년 초 시점에 남아있는 미상각되고 남아있는 잔액이죠. 아직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 그게 바로 장부금액이고 됐지? 동의하지? 어떻게 구해요? 어렵지 않죠? 취득가액 100원에서 X1년도 감가상각비 40원을 빼요. 그럼 얼마 남았어? 60원이지 이거. 이 박스 60원이죠. 60원에다가 또 0.4를 곱하면 얼마? 24원이죠? 이게 뭐야? X2년도 감가상각비죠? X3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해요? X3년 초의 장부금액, 즉 미상각잔액에다가 또 0.4를 곱하면 되잖아. 어때? 원래 최초의 장부금액 100에다가 X1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잖아. 그지? X1년도 감가상각비도 누계액화되어 있으니까 40원 빼고 X2년도 감가상각비도 빼. 맞죠? 그 감가상각 누계액 64원인 거 동의하십니까? 맞지? 감가상각 누계액 X2년도 말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64원. 동의하죠? 그걸 빼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만데? 34원이죠? 여기다가 0.4를 곱해. 그러면은 X3년도 감가상각비가 또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액법하고는 아예 기본적으로 다르죠? 정액법하고 여러분 회계상 정액법하고 우리 연수합계법 있죠? 이 두 방법이 잔존 가치를 빼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일정률로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이야. 정액법은 이렇게 5분의 1, 연수합계법은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분모에 넣고 분자에 5 넣고 첫째 해, 두 번째 해는 분자에 4 넣고 이런 식으로 15분의 15를 나누기만 하는 거라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이야. 그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배분하는 방식이 뭐하고 뭐? 정액법하고 연수합계법이었어요. 회계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 해 초의 장부금액에다가 계속 동일한 상각률을 곱해서 나가는 방법. 미삼각 잔액.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미삼각 잔액. 즉 장부금액에다가 동일한 상각률을 그냥 계속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찾아내는 방법이 정률법. 이거 이중체감법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나눠서 먹는 방법. 회계상 정액법과 정액법과 연수학계법. 특정 시점, 그러니까 연도 말, 다음 해 연도 초이죠. 특정 연도 초 시점의 미삼각 잔액, 즉 장부금액에다가 계속 곱하기 동일한 상각률을 곱해 나가는 방법. 이게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이었다고. 여기는 상각률 안에 잔존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영돼 있다고 상각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풀 때는 그렇게 구별해서 풀 수 있다고요.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회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액법은 우리 시험에 뭐 아주 쉬워서 푼다면 금방 풀 수 있어. 취득가액 구하고 거기서 0 빼는 거니까 곱하기 5분의 1 하면 금방이고 뚝딱이고, 회계상 아니고 세법상 우리가 정률법을 할 때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뭐를 찾으면 돼 여러분? 세법상 정률법을 계산하고 싶을 때도 지금 X 2년 초 혹은 X 3년 초의 뭐를 찾으면 돼? 장부금액을 찾으면 돼요. 그죠? 지금 회계상 장부금액은 이렇게 기존 감가상각 금액을 뺐죠? 누적된 걸 뺀 거잖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되잖아 그냥. 어때? X 2년도 말 시점으로 생각해봐. 요 X 3년도 여기 생각해볼게. 요거 X 자료를 봐. 그럼 자료에 100원이 나와 있겠지? 취득가액 100원입니다. 장부상. 그러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아요. 그러면 기초 상태를 봐야겠지. 시점도 중요해요. X 3년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지금 요 시작하는 금액이 X 3년 초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금액, 즉 미삼각 잔액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빼는 건 뭐야? 작년도 말, 즉 X 2년도 말까지 누적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잖아. 6,400이잖아. 64조 이거? 64를 찾아야 돼. 그걸 빼면 기본적으로 돼요. 하지만 세법적인 추가적인 조금의 조정만 해주면 돼.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인 취지는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맞아, 저거 다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 정률법에 대해서 맞아, 저렇게 하는 거지. 한번 잠깐 리마인드 시켜드린 겁니다. 맞아, 정률법 저렇게 하는 거였어. 기억나? 됐죠?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세법에 적용하면 끝이야. 뭐다? 여러분 마지막에 상각률을 곱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 문제에서 주어져요. 보세요. 세법상 취득가액에다가 뭘 빼준다고? 감가상각 누계액 언제 시점의? 당기 초, 올해 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돼요. 거기에다 그냥 곱하면 돼. 어려울 게 없어. 회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하는데 다만 이 금액을 세법의 금액으로 바꿔주는 것만 해주면 돼. 됐죠?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앞쪽 세법상 취득가액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디서 보긴 여기서 봤지. 207페이지 밑에 정액법. 정액법 할 때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액을 우리는 구했잖아. 장부상 단기말 취득가액 1,000원에다가 정기까지의 누적된 즉시상각의제 더하고 올해 단기 즉시상각의제도 더해요. 이게 바로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액이잖아. 맞아요? 똑같은 거 가져온 겁니다 이거. 됐지? 단기말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액은 구했어 이미. 정액법에서 우리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여기 기초, 단기초 시점도 주의하세요. 단기초야. 단기초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즉 쌓여있는 감가상각비 금액이야. 맞죠?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부터 쭉 몇 년 동안 있었던 올해 초 시점으로 즉 작년도 말까지 감가상각비들의 모임이지. 감가상각비들의 누적. 발음이 어렵네요. 감가상각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회계상 감가상각 누계를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야, 회계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부인하고 이런 거 없잖아. 그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됐다면 인정하잖아요. 근데 세법은 뭐야? 매 연도에 야 나는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잘 따라오세요. 지금 잘 따라오세요. 뭐? 회계가 매년 감가상각비라고 땅땅땅땅 계상했는데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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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했는데 세법은 야 나는 100원이라고 생각 안 해. 내 기준은 70원까지만 나는 상각해줄 범위야. 상각 범위액이야. 그럼 30원씩 상각 범위액 초과니까 송금 불산이 될 거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그죠? 즉 뭐야? 비용에서 부인됐다는 거야. 즉 뭐야? 비용에서 부인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야. 누구 기준으로는? 세법 기준으로는. 회계 기준으로는 100원씩 5번에서 예를 들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세법은 70원씩 5번이야. 세법은 그러니까 350원만 인정해요. 그럼 150원은 30, 30, 30, 30, 30 5번. 과거 5년, 올해 말고 과거 5년 동안 30원씩 5번 부인된 거야. 그렇지? 매년 세법이 인정하는 감가상각비는 70원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그 결과적으로 여기 세법이 인정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걸 도출해내는 어떻게 도출해내겠어?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예요. 뭐 단기초 BS상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원이다. 이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단기 말 금액이 주어져 있다면은 단기 감가상각비만 빼면은 단기 초금액으로 환원되겠죠. 이해하세요? 올해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만약에 주어져요. 그럼 단기 감가상각비가 무조건 나와 있어. 예를 들면 올해 말 감가상각비가 700원이다. 그리고 올해 감가상각비는 200원이다. 올해 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원. 올해 감가상각비는 200원이다. 요거 하면 이렇게 500원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올해 초로 환원을 올해 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요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 이따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찾고자 하는 건 이 500원이야. 뭐? 회사가 단기 초까지 계상한 감가상각비들의 누계. 그게 딱 나와 있다고. 장부에 문제 나와 있어요. 500원을 써.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350원이 바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뭐가 주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보. 상각 부인액 잔액. 상각 부인액이란 표현 자체가 뭐? 감가상각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100원 했는데 30원만큼은 부인됐다. 그래서 상각 부인 30, 5번 150. 150원이 주어져 있다고 문제. 기초 유보로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초 유보 150원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문제 무조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전기 말까지의 상각, 감가상각 하려다가 부인된 금액들이잖아. 이게 총액이지. 이게 상각 부인된 것들의 합계잖아. 150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500원 있다고. 그리고 상각 기초유보가 150원이다라고 하면 이 기초유보를 어떻게 하면 돼? 누가 더한대? 그죠? 아무도 더한다고 안 했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지. 장부상 정해져 있는 500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이 기초유보 150원을 빼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350원이 딱 나온다고. 그죠? 요거를 식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말했던 거 이해 이제 되죠? 그죠? 이해가 쏙쏙 됩니다.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뿌듯해. 볼게요. 자, 세법상 단기 초까지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기 말,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감가상각으로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 금액. 이렇게 송금 부인된 거는 제외해야지. 됐지? 찾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장부에 회계상 장부에 단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올라와 있는 거는 장부가 막 계상한 거야. 여러분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뭘 더해줘야 돼요? 여기 전기까지의 누적된 즉시상각 의제를 더해줘야겠지. 요 개념을 잠깐 말할게요. 여러분 봐봐요. 즉시상각 의제가 또 뭐를 건드렸었죠? 206페이지, 205페이지 보세요. 즉시상각 의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2번 봐봐. 2번 이펙트. 감가상각 누계액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지. 왜? 감가상각 즉시 감가상각 한 걸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있었던 즉시상각 의제가 얼마 있다라고 하면 이 즉시상각 의제액만큼 이 감가상각 누계액에도 더해줘야 돼요. 왜?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에 감가상각 한 걸로 봤잖아.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작년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즉시상각 의제도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이었잖아. 그러니까 더하는 거야 얘는.
누계액 지금 찾고 있어요. 기초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고 있으니까 당연히 작년까지의 즉시상각의제는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요 150원을 말하는 거야. 이 봐봐요. 뭘 빼? 중요합니다. 기초 시점의 유보를 빼주는 거야. 왜 빼준다고? 이 기초 시점의 유보라는 뜻이 기초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부인액들의 합계거든. 읽어봐. 회사가 감가상각하려 장부에 계상했었으나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서 송금물산입 상각부 감가상각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30원 유보 그 유보들이 쌓여 있는 거라고 이게 단기초 그러니까 정기말 작년까지 쌓여 있는 상각 부인액이야. 상각 받지 못했어. 세법은 얘들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지 않았단 거야. 그러니까 빼는 거지. 우린 지금 세법상 올해 초까지 인정된 감가상각비들을 찾고 있다고. 그 합계들을. 여러분 지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저는 요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고 설명할 때 요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회계하고 그래도 공통적으로 회계 공부했던 거를 기반으로 똑같거든 논리가. 그냥 세법상 금액으로 바꾸자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적용을 쭉 할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아? 요 앞쪽에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액은 제가 정액법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드렸던 거고 거기서 뭘 뺀다. 이걸 왜 빼는지를 알죠? 뭘 찾고자 하는 거야? 아까 회계 예를 들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X3년도 예를 들면 X3년도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뭐 알아야 돼? X3년 초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X3년 초 세법상 장부 금액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X3년도 취득가액에서 X3년 초까지 누적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은 그게 바로 X3년 초 시점의 기초 시점의 장부 금액, 즉 미상각잔액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상각비를 곱하면 그냥 끝이야 끝. 여러분 그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되시죠라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잘 따라오시면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가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을 툭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30분 동안 지금 이 영상에서만 30분 동안 여러분한테 개념을 이렇게 먹여드리고 있는데 앞에 영상 두 개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습득 흡수가 됐다는 가정을 하고 지금 말을 이 강의를 들어야 지금 말이 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기서 턱 막히셨을 거야 숨이. 무슨 말이야 저게? 즉시상각 의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께서 나름 복습도 하시고 뭐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회계상 정률법의 계산 논리 구조 맞아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지금 거의 한 2시간 동안 쭉 끌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듣고 혹시 이 단계에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뭐 복습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고 여기를 들으시면은 아 맞아 이렇게 좀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숫자로 한 번 더 할 거거든. 숫자화 되는 걸 보시면은 아 지금 아까 이론 때 했던 게 이렇게 숫자화 되는 거 보니까 연습 좀 하면 되겠다. 뭐 이걸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걸 어디 가서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결국 우리는 숫자를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조금 더 따라와 주세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좀 아직 추상적이고 내게 완전히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제를 4개 풀 거야. 기출했던 예제들을 차곡차곡 연습하면서 이론을 연습할 거거든요. 그 연습 과정까지 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려운 거 안다고.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끄실까 봐. 감가상각비 포기하지 마시고 숫자화 되는 걸 쫓아오시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되게 훌륭한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끝날 줄 알았죠? 요 마지막에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아까 세무조정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 이론 정리 1에서 요 세무조정에 대해서 말했던 거에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한도 CV를 했죠. 요 봐봐. 회사가 결국 회사 계상 상각비는 뭐 750원이고 이 세법상 한도액은 뭐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한도액을 찾았어. 그리고 한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한도를 초과했대.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얼마 하고 플러스 유보. 그리고 이거 뭐 추후에 내년, 내후년 후에 한도 미달, 즉 시임 부족액이 생긴다면 틈이 생긴다면 이 틈을 한도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된다고 추인된다고.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한도 미달이 만약에 첫 해에 났다. 그럼 첫 해에 한도 미달이 났으면 세무조정할 게 없어.
왜?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회사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거야. 다만 내용 연수보다 짧은 시기에 감가상각할 수는 없지만 감가 내용 연수에 맞춰서 하든 내용 연수보다 길게 하는 거는 완전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도 미달 요게 뭐다? 뭐 2년차, 3년차에 났다. 그러면 앞년도에 앞해에 전해에 한도 초과가 있어서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은 한도 미달이 생긴 그 여유만큼 요 말했던 거잖아 위에 한도 미달이 생기면 그 여유를 한도로 유보를 추인해서 없애면 돼.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아까 했던 말이에요 이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론 정리를 마쳤어. 이제 뭐 여러분 길었죠? 길고 이제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복습을 하고 사례 연습 예제까지 예제 4개 풀 거거든. 다음 시간에 예제 연습까지 하시고 다시 한번 이론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 감가상각비 여러분 정형화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감가상각비는 제가 지금 이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막 복잡한 게 많아. 뭐 특례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복잡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 그 반복하면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어렵지만 예제 풀고 저하고 함께 하면은 손잡고 가면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자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예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